헹궈도 되고 발라도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단백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른 어저께 우리가 라이브로 헤어 클리닉 우리 진행을 했잖아, 그죠? 그런데 모니터를 하니까 너무 저도 이 라이브로 교육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 교육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짜리를 준비하다 보니까 질문하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의 2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또 경험이더라고요. 라이브 교육할 때는 한 20분짜리 정도로 준비를 해서 그 외에는 원장님도 질문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시간 정도로 끝내야 되겠다. 그런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리를 해서 올리려고 보니까 다시 복습하게 듣기는 우리가 어제 참여하신 그 많은 원장님들은 괜찮지만 다시 들으려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불필요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지 않고요. 다시 제가 교육을 정리해서 다시 올리려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제 강의는요, 첫 번째 모바일 클리닉에 어제 강의 들으신 분, 또 오늘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헤어 클리닉, 살롱 헤어 클리닉과 우리가 홈케어의 개념을 조금 달리 해보자는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요점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바일 클리닉을 물론 또 잘 하시는 분은 있지만 이 강의라는 것은요, 가장 입문자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강의는 기초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바일 클리닉의 개념을 조금 달리 하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우리가 LPP PPT를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LPP PPT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완벽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왜 비너스는 LPP PPT가 필요 없는지로 분명히 어제 강의 들으신 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살롱 시술 시의 클리닉 개념과 살롱에서 하는 클리닉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도포해서 발라서 하는 그 우리가 단백질 클리닉이 아닌 살롱 클리닉을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시술법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녹음 모바일 클리닉. 녹음 모바일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는 당연히 우리 비너스를 쓰시는 분들 비너스 살롱 클리닉 공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바일별 홈케어 맞춤을 추천할 수 있는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리닉이라는 것은 당연히 관리입니다. 치료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모바일 클리닉은 첫 번째 도포를 하는 모바일 클리닉은 제품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당연히 모바일은 도포할 때 잘 침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침투된 상태에서 좋은 유해 성분이 아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성분이 모발을 가벼움을 주고 윤기를 줘서 다음 샴푸를 하기 전까지 기분 좋게 하는 거, 그게 모바일 클리닉입니다. 우리가 유지를 계속하게 하고 오래 한다 그러면 당연히 유해한 실리콘을 많이 넣으면은요, 모발은 무게감을 더 느끼겠죠, 그죠? 요즘은 추세가 그런 걸 이제는 알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추세인데, 절대적으로 우리 헤어 미용사 입장에서의 그런 클리닉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클리닉은 관리다. 모바일 클리닉은 샴푸 전까지 관리다. 샴푸하면 반드시 열려서 빠진다. 특히 건강한 모질들은 안에 잡고 있는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붙잡고 있는 요소가 좀 있지만, 손상이 심한 모발은 특히 샴푸만 하면 다시 빠진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도포를 해야 되고 다시 침투를 시켜야 되고, 모발 안에 유수분 결합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원료로 침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LPP PPT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LPP PPT는 이제 미용사분들은 거의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것을 또 정리를 하면 아시더라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고객님들한테 설명해 일이 있으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정리하면은 그걸 다시 한번 숙지를 하게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LPP, PPT에서 정리를 하고 들어갑시다. LPP는요, 로우 폴리펩타이드 약자입니다. 약자고 PPT는 폴리펩타이드 약자입니다. 우리가 모바일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펩타이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보면은 폴리펩타이드가 PPT, 그리죠? LPP는 로우 폴리펩타이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름에서 영문에서 알 수도 있듯이 LPP가 입자가 작은 입자가 좀 작은 그런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PPT는 입자가 큰.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가장 분류가 크게 나누는 거고요. 입자가 작다는 거는 침투가 잘 되겠죠, 그죠? 침투가 잘 되는 거. 입자가 크다는 거는 침투가 덜 되는 거. 자, 요걸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LPP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 그것을 보면 뭐 지금 쓰고 있는 헤어 트리트먼트들이 다 LPP입니다. 부드럽고 잘 들어가고 그러면 뭐 린스라든지 그걸 중심으로 이제 정제수를 더 넣고 덜 넣고 더 좋은 제품, 좋은 그 성분들을 더 넣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가는 것을 우리 트리트먼트라고 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바르는 트리트먼트도 있고, 그죠? 헹구는 트리트먼트도 있는데, 우리가 국어사전 가보면요, LPP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놨냐면, 천연 보습제로 식물성으로 헹구지 않아도 되는 헤어 트리트먼트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미용실에서는 헹구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 같은 경우는 헹궈도 되고 발라도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단백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르는 방법에 따라 머리가 약간 쉽게 말하면 떡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량을 발라라. 왁스 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트리트먼트 종류는 바르고 헹군다, 그냥 바른다. 그 회사 제품이 보조 성분을 어떤 걸 넣는 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자 LPP는 우리가 마지막 중간 아니면은 중간 그리고 바르는 거 그거 다 LPP입니다. 부드러운 거 그죠? 그 LPP고요. PPT는 뭐냐면은 모발의 외부 큐티클을 강화시키는 용도로 나왔습니다. 모발의 단단함을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어때요? 우리가 PPT가 옛날에는 우리가 그 정제수를 많이 넣어가지고 미용실에도 보면 PPT 하나씩 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열폼이 좀 왕성해지고 복구 시대가 오면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PPT를 조금 더 회사에서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많이 었고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서 많이 만들었고 지금도 그걸 쓰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저도 비너스 개발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 공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니까. 단 PPT는 모발을 강화시키는 거지요. 모발 외벽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연화 끝나고 나서 모발이 강알칼리로 변해서 눅진눅진하거나 하면 우리가 PPT 뿌리면 모발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살아난 거 아닙니다. 이제 아시겠죠? 모발이 외벽을 난 것 같이 외벽이 그냥 짱짱해지니까 우리가 모발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모발은 강알칼리를 만들어 놓고 뒤에 하는 작업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너스 001 개발도 그거 마찬가지고요. 강알칼리를 도포할 때 혼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발을 지키는 길이다. 그래서 PPT는 그래서 뿌려서 1, 2분이 지나고 막 그 용도를 모르고 계속 뿌리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교육을 할 때요. 그리고 나서 연화하고 나서 했는데 컬이 안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그거는 PPT의 문제인지 연화를 제대로 안 했는지 그거는 직접 보기 전에는 그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통 분들은 PPT 때문에 그렇다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시술은요 면밀하게 체크를 하기 전에 어떤 문제로 해서 결과물이 달라졌는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공정을 세밀하게 들었을 때 그거 실수하셨네요 찝어드리는 거지 단순하게 이제 PPT를 뿌려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PPT는 그런 용도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LPP, PPT 다 정리되셨죠? LPP는 헤어 트리트먼트 종류, 린스 마지막에 하는 트리트먼트 종류, 클리닉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PPT는 조금 더 단백질 구조가 굵어서 모발 안에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모발 외벽을 좀 짱짱하게 해준다. 자, 같은 단백질인데 그렇게 분류해놨을 뿐입니다. 분류해놓은 겁니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분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일반 폼제 만들 때 그냥 조금 저렴한 거는 환원제를 넣고 정제수를 많이 넣고 기본 알칼리만 넣어서 만든 거, 또 멀티폼제는 거기서 조금 더 성분을 추가해서 조금 더 멀티폼제를 더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제 라이브에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죠?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답이 나왔죠? LPP와 PPT는 우리 비너스에서 대입하면 어떤 걸까요? 라고 질문을 어제 드렸는데, 질문들을 어제 5분 정도 끝날 때까지 샴푸를 제가 답을 먼저 하신 분 드렸지만, 당연히 자, 그러면 나오잖아요. LPP는 부드럽고 침투 잘 되는 성분. 마지막에 헹궈도 되고 발라도 되는 거. 그죠? 우리 002잖아, 그죠? 소량의 왁스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001은 그럼 어때요? 모발을 짱짱하게 하죠. 근데 001 역할은 짱짱하게만 하는 거 아니고 안고 들어가고 모발 안에 유수분 결합을 이어주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만 PPT 역할을 반드시 하고 있잖아요. 왜냐? 혼합했을 때 강 알칼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하시고 PPT 쓰시고 또 LPP 쓰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 헤어 클리닉이 돼서 어제 뭐 밴드방에도 농담으로 제가 뻘짓 하시는 분 반드시 들으라 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농이지만 그렇습니다. 많이 쓰고 안 쓰고에 뭐 나쁘다 좋다는 의미보다는 알고 바르게 써야 되고요. 의미 없이 001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마지막 현금도 우리가 002 안 해도 될 정도의 기술까지 가는 것이 목표이고요. 002 아시다시피 002나 샴푸는 전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봅니다. 그죠? 홈케어까지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력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제는 또 이야기 못 드린 거 있지만 라이브 방송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1, 2, 3 클리닉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런 원리로 제품을 3가지 정도 만들어서 중간에 CMC까지 넣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002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002에는 그 모든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된다. 그리고 정제수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원가가 높고요. 그리고 소량 왁스 타입 발라도 침투가 잘 돼서 효과가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살롱 클리닉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교육하면 그래요. 도포를 해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클리닉은 뭡니까? 관리라 그랬잖아요. 발라서 쉽게 말하면 고객님이 이거 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도 이제 정확하게 답을 드려야 됩니다. 손상모는 우리가 세수하고 좋은 건조한 사람들 그죠 피부가 좋은 크림을 바른다든가 피부에 유수분 발라스를 깨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모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모발은요 단백질을 바르고 나면 더 좋겠죠. 오히려 오래 가겠죠. 그죠? 근데 손상이 구멍이 빵빵 뚫혔고 단백질이 굉장히 필요한 모발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더 좋은 거 넣어주고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 당연하지만 그 유지기간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물을 대고 샴푸를 하면 모발은 물을 알칼리로 느끼기 때문에요. 그 전에 도포하고 발랐던 단백질은 어느 정도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제품력이 안 좋으면 바로 빠지는 거고요. 조금 좋으면 조금 남아있을 건데 그 남아있는 것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실리콘이 계속 모발에 쌓인다면 어때요? 모발은 무겁고 그러면 우리가 미용사 입장에서 시술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런 클리닉이 많잖아. 그죠? 근데 써보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왜냐? 우리 미용사들이나 고객 입장에서 뒤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매니큐어가 같은 맥락이잖아요. 화학물질이긴 하지만 최초에 매니큐어 나왔을 때 손상만 되면 그분들 오시면 고객님들한테 매니큐어를 권했잖아요. 우선 코팅을 하고 나니까 모발이 굵어지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때요? 지금 매니큐어를 권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모발의 잔류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한번 제가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001 개발하는데 모발의 잔류를 먼저 생각을 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모발에 나쁜 잔류를 해서 나쁜 역할을 끼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간혹 오일 성분을 이 비너스하고는 오일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 그 보통 그 미용실의 오일 같은 거를 모발에 잔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뭐 침묵하고 보냈죠. 왜?
써보고 시간이 지나면 아니까, 그죠? 그래서 잔류를 했을 때 그 모발에 그 다음 시술에 영향을 주는 거,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001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자, 그러면요. 살롱 시술 시 클리닉을 손님이 왔을 때요. 살롱 클리닉도 분명히 모발 진단에 따른 상담법이 달라야 되고요. 시술 공정법이 달라야 되는 걸 살롱에서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도포만으로 효과 있는 모발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을 미용실에서 받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샴푸하면 노출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다고 고객님한테 이틀 한 번씩, 3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사롱이나 시스템이 갖춰 있는 데는 고객들이 다른 것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기핑을 하거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고객님들 요즘 좋은 제품 많이 나오고 홈쇼핑에도 계속 때리고, 그런데 클리닉을 바르기만 해서 효과 있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계속 발라주고 돈을 받게 되면요. 그 고객님은, 재방문을 하지 않거나, 다시 클리닉 관리를 이어지기 힘듭니다.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클리닉은 기본인 거고요. 그래서 002 하나가 지금 1, 2, 3로 만들어놨다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합리적으로 받으시면 돼요. 샴푸 깨끗하게 해드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냥 도포해가 하는 클리닉은 그겁니다. 샴푸 깨끗하게 하고 비너스 샴푸가 머릿결 한번 잡아드리고, 그죠? 클리닉 샴푸가 되니까. 그리고 002 발라가지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헹구는 거. 그게 그 클리닉입니다. 왜? 며칠 있으면 빠지는데 수만에 거기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저온 매직 거 되고, 아니요. 그거 해보시면 압니다. 열펌을 잘하거나 클리닉을 하시면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쉬운 거니까 미용실에서는 합리적으로 가격을 받아라. 왜? 무조건 홈케어 계속 지속적으로 집에서 관리하는 것이 모발이 건강해지는 거지. 왜? 좋은 제품을 계속 도포를 해서 노출시키고 샴푸 물로 노출시킨 다음에 좋은 원료로 채워주고, 그래서 그나마 그 다음 샴푸 할 때까지 모발 안에 있는 유분과 수분에 연결해 주고요. 좋은 원료가 002의 제품력,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샴푸 할 때까지 외부적인 그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 물로 조금 수분이 덜 끊기게 지켜준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클리닉이 하는 일입니다. 그 제품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샴푸하고 또 바르고 샴푸하고 하고,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객님이 오셨을 때 클리닉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어, 그죠?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죠. 버지니어 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시술에는 모발 진단이 첫 번째입니다. 커트까지도 그렇잖아요, 그죠? 커트까지도 모질의 종류, 버지니어 성질, 그리고 모류 방향, 두상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가, 그게 다 모발 진단과 상담과 이어지는 건데, 특히 클리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머리든 다 좋은 제품이라고, 비너스 001이 좋고 002가 좋다고 고객님이 오셔서 무조건 발라준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왜냐? 자, 우리가 손상이 심한 모발 손님들은 어때요? 일단은 머릿결이 많이 안 좋죠, 그죠? 안 좋잖아. 원래의 클리닉은요, 비너스로 복구 매직을 한 후에 홈케어, 이것이 하나의 그림입니다. 저는 일반인들이 전화가 상담을 하시면 항상 비너스 사롱 검색해가지고 가서 먼저 결을 잡고 관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 손님 오셨어요. 버지니어 성질을 보고 윤기가 나고 다소 곱슬기가 적고, 그리고 문질을 했을 때 이분이 뭐 헤나나 매니큐어나 또 기타 탔거나 그런 모질이 아닌 그냥 염색을 주기적으로 했거나, 모발이 큐티클 상태가 어느 정도는 남아있고, 그런 머리 같으면은 도포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도포만으로 효과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단독 9대1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002만 샴푸하고 002, 샴푸까지가 클리닉입니다. 샴푸하고 002 그렇게, 아니 또는 001과 002를 반반 또는 몇 대 몇 혼합 클리닉, 이 무궁무진합니다, 그죠? 이 방법은, 그죠? 그게 레시피에도 있지만 그렇게 들어간다든가, 또는 머리가 굉장히 곱슬기가 있는 모발인데 손상이 많다, 그 매직 들어가야 됩니다. 결 잡아야 됩니다, 그죠? 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비너스 매직은요, 모든 공정이 복구 클리닉 매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구가 우선 매직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매직이라 그러면 무조건 싼색될까 싶어서 좀 무서워하잖아, 그죠? 그런데 미용실에서 우리가 하는 클리닉은요, 세 가지 정도 분류를 해야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을 때 그냥 도포만으로도 효과 있는 모발들은 도포만 하는 클리닉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해서 어느 정도 결을 잡아야 되는 모발 한 개 더 있어야 되고 클리닉이. 그리고 완전 손상이 심한 모발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극손상 복구 매직 클리닉을 추천을 해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도 계속하고 집에서 관리해야 되고, 이게 머리가 손상이 심하고요, 뭐 타거나 녹거나 굉장히 심한 모발들은요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그 할 때 손님한테 복구 클리닉하고 어떤 원장님이요 복구 클리닉하고 제품을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제품을 관리가 중요하니까 하시라고 하니까 안 사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합니다, 그죠? 고객이 한 번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다 제품 사가고 다 우리 시킨 대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답게 상담을 해야 되고 기술이 결과물을 보여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손님이 안 사가더라도 우리는 전문가로서 반드시 전달할 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고객의 선택에 맡기는 거지, 고객이 안 사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전문가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제가 어제 이제 라이브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시술한 복구 클리닉의 결과물이 그 고객님이 과연 만족했느냐를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 제품을 권할 때 내가 전문가답지 못하게 자신있게 못하게 그냥 권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비너스 유튜브 강의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공부를 많이 해서 고객들한테 전문가답게 확실하게 상담을 해드려야지 신뢰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님들이 말씀한다고 다 사가고 다 할 것 같으면 진짜 저도 부자 되겠죠. 그죠? 그렇게 그거는 아니니까 공부를 하고 고객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는 당연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헤어 클리닉이라 하는 것이 지금 출시하고 지금까지 제가 상담하고 처음에 시작을 자꾸 클리닉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애초에 지금 출시할 때 제가 아이롱하고 클리닉을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 복구 매직 단독 9대1이 환원 클리닉인데 클리닉이라는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리닉을 저는 뒤집어 놓고 싶었습니다. 왜냐, 미용실에서 하는 클리닉은요 그냥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클리닉이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을 잡아주는 머리는 분명히 결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꾸 발라서 또 무슨 저음 매직게 되고 무슨 처리를 하고 이렇게 자꾸 제품에 의지하는 것은 고객들한테 도포해서 집에서 하시라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작할 때도 복구 매직, 복구 한온 클리닉을 집중하고 했는 겁니다. 당연히 클리닉을 먼저 집중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또다시 그 옛날 클리닉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도포를 해서 이 머리는 도포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이렇게 자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으시고 도포했는데 머릿결이 더 살아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곱슬기가 있는 모발을 곱슬기 자 001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굉장히 짱짱해진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PPT는 외벽을 튼튼하게 한다. 자, 001은 외벽도 튼튼하게 하지만 내벽까지 튼튼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머리가 얼마나 살아납니까? 그럼 고객의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머리가 찰랑찰랑 매끄러야 되는데 001만 도포를 하니까 모발이 더 굵어지죠. 그러면 고객님은 머리가 더 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술은요. 우리가 기존에도 보면 기존에 우리 클리닉도 보면 간혹가다 어떤 모발은 효과 있고 어떤 모발은 단백질을 바르면 별로 효과가 없고 그랬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 또한 우리가 그 효과 있는 모발을 찾아서 권해야 되는데 그냥 손상이 됐으면 우리가 그것을 복구를 해가 돌리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도포를 해주니까 고객은 제품을 욕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너스 쓰시는 사롱분들은요 반드시 클리닉도 모발 진단을 해서 상담을 달리하고 처방을 달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도포를 해가지고 효과 있는 머리 도포만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받으시고요. 가격을. 반드시 단독하거나 9대1 하거나 또는
복구 매직 클리닉이 되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비너스 라인의 매직은 그냥 다 클리닉 매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정이 더 많이 들어가고 머리숱이 많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세 가지 매뉴얼로 클리닉을 나눠놓으면 됩니다. 고객들이 오셨을 때. 그죠? 그러면 고객들이 저 매직 안 해요. 그냥 클리닉 해주세요. 하는 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매직이란 소리 듣는 순간 머리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거는 원장님들이 풀어야 됩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 단도가 9대1은 우리가 전혀 클리닉이기 때문에 폼제가 들어가지 않아 환원 중화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런데 단도 9대1로 못 잡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단도 9대1, 뭐 7대3, 5대0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자, 앞에 채워놓기 때문에요. 무조건 클리닉 매직입니다. 클리닉 매직입니다. 그죠? 근데 고객님이 그냥 클리닉, 내가 뭐 매직할 거니까 클리닉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비너스는 그냥 클리닉 매직입니다. 그냥 같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권한다던가 아니면은 얼마에다가 펌할 거니까 그냥 해주세요 라고 하면 공공이 클리닉 들어가시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요점이 뭐냐면은 클리닉도 모발 진단을 해서 상담을 해서 세 가지 분류로 나누라. 근데 특히 극극 손상모에 복구를 해야 되는 환원 클리닉, 복구 클리닉이 매직이 들어갈 것 같으면 홈케어까지가 관건이다. 금액이 높아지겠죠. 그죠? 자, 고객님이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달을 해줄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예를 들어 좀 이렇게 어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과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는 암 환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항생제 치료하고 그 처방전을 줘야 되는데 고객이 저는 돈 없고 집에 먹는 약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자, 이렇게 한들 고집을 꺾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의사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죠. 좀 과한 비교지만 모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객한테 휘둘리시면 안 되는, 절대 전문가가 안 됩니다. 우리 말을 왜 전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절대 미용사 말을 고객님들 신뢰하지 않아요. 다 좋은 제품 쓴다 그러죠. 결국은 뭡니까? 기술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기술로 내부터 자신감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날개를 다는 건데 그때까지 가는 동안 계속 제가 유튜브 강의하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쪼개서 조심해서 가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날개를 달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 또한 또 한 번씩 또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전보다 결과물이 좀 못하니까 또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그게 기술입니다. 기술은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기술은 정성입니다. 30년 40년 된 사람도요 기술은 몸에 익혀는 것도 있지만 정성입니다. 정성이 딱 떨어지는 그날 무슨 정성이 떨어져 보면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계속 제품으로 돌린다든가 뭔가 다르게 돌리지 마세요. 분명히 그날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거를 해결하면 완전히 나의 전문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도포해서 클리닉이랑 무조건 도포한다는 거 개념을 오늘 조금 버리시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 고객이 원하는 것은요 머릿결이 무조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하게 머릿결을 좋게 하고 싶은 것이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곱슬을 핀다면 꼭 매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죠? 블링블링하게 컬을 만든다 하면 열펌이라고 생각하고 그겁니다. 고객들은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클리닉하러 왔는데 머릿결이 찰랑찰랑 하려고 클리닉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현명으로 들여다봤을 때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건강합니다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조금 분류를 해서 고객들한테 상담을 하고 처방을 내고 공정을 낼 필요는 자 그리고 제가 복구 탄머리 녹음물이 복구편에 예전에 한번 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손상이 굉장히 터지거나 녹았거나 닿거나 이런 고객들을 대하는 어떤 시술과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 동안 복구를 많이 하면서 느낀 것인데 비너스가 없을 때는 불가능했습니다. 비너스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시술가를 심하게 타고 놓고 이런 분에게 보면은 50만원, 80만원, 70만원 이렇게 제품 가지고 방문을 하면은 복구되는가 싶어 고객들이 오면 그걸 가지고 복구를 시행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심하게 타고 놓고 했는 모발들은요 시각적 복구를 하고 그 유지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비너스 001은 단독 9대1이라는 아주 쉬운 공정이 있기 때문에요 환원 클리닉으로 돌리되 반드시 금액선을요 크게 받으시면 그 고객님이 어, 오시더라도 만족해서 오시더라도 오래 걸려서 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합리적으로 클리닉 개념으로 우리가 고생은 하지만 시술을 해드리면요, 해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너무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유지기한이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그 빠지는 속도를 보고 한 번 더 와서 하셔야 됩니다. 단 홈케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샴푸를 대고 물을 대면은 모발은 노출이 되니까 홈케어가 더 관건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결 작업 한 번씩 하고 집에 들어가서 홈케어 해야 된다. 이게 완벽한 어떤 그거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이냐면 손상이 심한 모발이 우리가 타은 머리, 녹은 머리 지금 많이 복구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복구는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당연히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비너스 떼기를 할 수 있고 비너스 떼면 유지가 좀 더 있고 고객이 만족이 높다는 것이지, 손상이 최하까지 가는 그 부분은 그 모발은 빨리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이 홈에서 얼만큼 계속 비너스 샴푸로 그리고 001호 001로 관리를 하느냐가 홈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가 더 관건입니다. 사실 그런 모발들은. 그래서 한 일주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오면 모발의 탄성이 굉장히 좋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진행을 한 번 더 복구 매직을 조금 더 진행을 할 수 있다. 자,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단번에 내가 만족을 시켜가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 모발이 천차만별이니까 그게 어떤 모발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타고 높고 손상이 심한 스펀지 같은 모발들은요 홈케어가 관건입니다. 한 번에 결작업 하는 것도 힘들지만 잡더라도 빨리 돌아오니까 우리 비너스 사롱도 원장님들은요 반드시 그런 모발들은 시술대를 많이 받지 마세요. 왜냐, 시술가를 적게 받았어요. 그 대신 우리는 홈케어 라인이 있지 않나, 그죠? 홈케어 라인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고객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보름이나 한 달 또는 한 달 반, 두 달 유지기간을 보고 다시 와서 하라. 그러면 그 가격, 시술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매직 우리가 클리닉 개념으로 간다. 물론 고생을 하니까 클리닉은 좀 다릅니다. 그건 선택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고객들이 자주 오더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모발은 계속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고 자주 오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총 금액을 봤을 땐 고객은 같이 나갑니다. 그 대신에 예를 들어 한 8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조금 뭐 18, 20 정도를 해주면 그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 그죠? 그게 훨씬 고객 입장에서 좋고 우리는 물론 고생하는 건 있지만, 그죠? 그 고객이 단골이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70, 80을 받아버리면요 한 달, 두 달 계속 유지 안 됩니다. 그 머리. 그러니까 계속 제가 복구할 때 계속 그렇게 미용실을 돌다가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반드시 그 극극 높고 탄머리 복구 매직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런 고객한테는요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